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기말고사 전략, 그리고 기말고사 학원 선택의 폭을 보다 좁게, 명확하게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재원 강사이고요. 성균관대 수학과 출신, 그리고 목동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반, A반, AB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영문고 학생들도 다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수학 출제 경향, 그리고 수학 학습 전략, 그 다음에 그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문고의 특징이라고 하면 학생 수가 꽤 많죠. 그래서 1등급 학생들이 32명, 2등급 76명에서 총 108등 안에 들어야지 2등급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원래는 330명 총원인데 전학이나 편입 등 이제 전학 가거나 그런 학생들을 고려해서 제가 320명으로 잡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영문고의 선택 과목 특징이라고 하면 기하 과목이 2학년 2학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1학년 2학기 되기 전에 여름방학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되기 전 겨울방학에 기하 과목을 선행해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난이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중간고사 총평 종이를 이제 다 껴드렸는데요. 그 종이는 영문고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1시에 어머님들께 다 보내드린 종이입니다. 그래서 귀가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중간고사를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난이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문제가 9문제, 중위 4문제, 상위 6문제, 최다 오답 3문제였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엔 교과서 난이도 수준의 13문제, 그 다음에 상문제는 시중 문제집에서 기출 응용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최다 오답이 이번 시험에 좀 관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완전히 신유형이 조금 등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도 변형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서 나왔는지, 그리고 교과서 문항은 어떻게 나왔고 신유형 미연계는 어떻게 됐는지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면 시험 특징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단원별로 조금 분석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트가 저희가 총 108문제 정도가 학교에서 나눠졌습니다. 그 108문제 중에서 딱 4문제가 직접 변형이 돼서 나왔고요. 나머지 문항들은 빈출교과서 문항, 그리고 교과서 문항, 그리고 고난도 4문제는 변형이 되지 않은 완전히 미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던 점, 이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같은 경우는 108문제가 모의고사 기반의 학교 프린트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변별력을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할 때 모의고사 공부와 내신 공부를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기반의 학교 프린트를 미리 나눠줬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낮았어요. 오히려 지난 시험에 비해 학생들이 쉬웠다 아니면 평이했다는 평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위권이나 중위권 학생들은 항상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과서 유인물에 없는 미연계 신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었고요. 네, 영문고 수학의 특징 그러면 3가지 정도 되죠. 개념 합답형 문항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2024년에는 3문제, 2025년에도 3문제, 올해는 2문제가량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교과서에 없는 유형을 수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다른 출판사 교재라든지 아니면 학교 프린트가 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유형을 통해서 변별력 있는 시험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3가지 특징인데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답형은 어떻게 나오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5번 시험이랑요, 올해 17번 시험이었습니다. 5번 시험 같은 경우는 개념을 통한 합답형 문제 하나, 그 다음에 17번 유형은 이제 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미지수 변형을 같이 풀 수 있는 합답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항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리고 변수 변형을 통한 합답형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영어고는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2024, 2025년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2025년에는 개념형 합답형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합답형을 개념 문제들, 특히 복소수 문제들 위주로 조금 공부했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2024년은 합답형을 고난도로 줬거든요. 미지수 변형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난도를 이미 줬기 때문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념 변형을 꼼꼼히 공부한 학생들이었다면 2026년에는 개념 변형뿐만 아니라 좀 변수가 섞인 어려운 변형도 나올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합답형을 꼼꼼히 준비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영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난도를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 수가 많으니까 변별력 그리고 개념 정확도를 같이 높이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유형은 어떻게 나왔나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에 복소수의 분류를 이제 조금 어렵고 고급지게 냈어요. 거듭 제곱을 통해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로 복소수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다항식 계산 1단원을 가져와서 변형을 한 번 더. 그래서 단원 융합형 문제였고요. 이제 대치에서도 보기 힘들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이 각 잡고 시간을 주고 푼다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형태가 완전히 처음 나오는 신유형이다 보니까 정답률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 자체는 많이 높지는 않아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뭐 함수가 엄청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니 이것도 사실 체감 난이도가 낮은 영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은고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조금 하셨던 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는 낮으되 이제 문제는 어렵고 학생들의 정답률과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시험을 위해 좀 노력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출제 경향으로 변형이 몇 문제 나왔고 어떻게 변형됐는지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B라고 된 거는 75문제. 조금 난이도가 쉬웠던 한 부가 있었어요. 75문제 문제. 그래서 그 문항 중에 딱 두 문항이 나왔고요. 복소수 단원에서 한 문항이 나왔는데 숫자만 변형돼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식 정리 후 나눗셈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학생들이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 프린트, 고난도 프린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딱 두 문항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108문제 중에서 결국 직접 연계는 딱 4문항만 있었다는 것. 여기 보시면 프린트 여기도 숫자가 거의 그대로 바뀌어서 숫자만 바뀌어서 그대로 합답형 문제로 나왔던 거 보실 수 있고, 당연히 이 문항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 대신 영은고 같은 경우는 꼭 최신 모의고사를 반영하는 편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창문여고라든지 또 경동고라든지 웬만하면 최신 유형을 반영하는데 모의고사 유형을 중시하는 편이고 영은고는 최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인데요. 이 유형이 조금 변형이 한 문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프린트에 적힌 유형이 가랑 나 적혀 있고 합답형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합답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문제는 결국 최대 최소 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 디귿이 거의 최고 난도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상위권 학생들도 두세 번은 들어야 미지수가 변수에 있을 때, 범위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해하는 유형은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과감히 빼서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서 준 변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계문항 4문제를 봤고요. 그럼 신유형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미연계 문항이 아까 보셨듯이 고난도 4문항에서 나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 자체 교재에서 나와 있었던 4회 20번 문항이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계산할 때 학생들이 이걸 쉽게 느끼는데 오답률이 꽤 높아요. 이게 성북구 기출에서는 23년도 동성에 나왔었고, 다른 때에는 성북구 기출로는 따로 나오진 않았던 유형인데 이제 타 지역에서는 꽤나 반복적인 빈출로 등장하는 유형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마더턴 같이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익숙하게 풀어냈을 유형.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전부 다 맞췄던 이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항 중에 있었고요.
네, 또 미연계 유형 중에서는 복소수 주기성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 문항 같은 케이스는요, 문항이 항상 나오던 유형이라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그래도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복소수 주기성 하면 겁먹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 문항도 오답률이 꽤 높았을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해드린 서답형 3번 마지막 문제가 최다 오답 문항이고요. 다항식 계산 변형 그리고 복소수 계산을 단원융합형으로 나왔던 굉장히 어려운 문항, 그리고 대치 선생님들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이 문항의 출처를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자체 문항으로 나왔던 문항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마치고 그러면 어떤 학습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출문항을 당연히 N회독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영문고의 특징이 뭐냐면요, 보통 살짝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법한 문제들은 성북구는 잘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은 지양하는 편인데, 시중 문제집에 있어도 교육과정 외의 문제들을 영문고는 다 가져와요. 왜냐하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을 빈출 유형뿐만 아니라 잘 나오지 않은 유형도 N회독을 돌려야만 상위권에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저난도 문항에서 시간 단축을 빠르게 해야지만 고난도 문항을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유형에 대비한 개념 구조 파악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신유형은 개념 유형에서 비롯된 거죠. 너무 어렵게 내지 않고 그래프를 활용한다던가 학생들이 당황할 만한 문제를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구조를 정확히 알고 이해했다면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든지 1등급 같은 경우는 대치 문제라든지 아니면 목동에서 나오는 신유형을 조금 더 정확히, 그리고 뭐 복소평면이라든지 이런 고난도보다는요, 유형에 조금 다양하고 새롭게 등장할 법한 유형들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2등급은 연계 유인물이랑 교과서 N회독만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문제만 13문제죠. 그 얘기는 결국 4점 배점으로 따졌을 때 13문제 4점이면 52점. 사실 이 점수만 보고 줘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지만 영문고에서는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작년 1등급 컷이 69점대인 거를 생각하시면요, 연계 유인물만 교과서 N회독만 충분히 돌려도 2등급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등급 컷이 69점에서 70점대 사이이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하거나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아져서 70점대 초반, 중반 정도로 예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요, 일단 저는 개념서랑 유형서랑 모의고사 기본적으로 3가지 파트를 나눠서 학생들을 자체 교재를 가르치고 있고요. 내신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데요. 내신 때는 클로저라는 교재로 5월 한 달간 유형서를 다 돌려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시험 한 달 전에 들어오거나 시험 직전에 들어온 학생들이 빨리 기말고사 대비를 클로저 교재로 하고 싶다, 또는 조금 더 일찍 들어와서 유형서를 같이 돌렸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5월 한 달간은 유형서를 돌리고, 그 이후에 넥서스라는 교재로 저희는 이제 시중에 있는 출판사가 7종이 돼요. 그 7종 교과서를 문제를 모두 모아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교사용 학습지, 여기서 결국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에이펙스 교재도 보시면은 그 교재가 교사용 학습지의 문제를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학교에서도 출제하기 때문에 편집된 교재가 넥서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2주 안에 완성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클로저 교재, 개념도 다 제가 직접 표 만들고 그래프 만든 거고요. 여기 넥서스 교재 손풀이도 학생들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재는 이제 에이펙스 교재인데요. 고난도 문항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넥서스에 있던 저희 교과서 문항들의 7종 손풀이, 거의 200문제 가량 되는 문제들을
제가 다 직접 손풀이로 학생들을 적어놔서 하위권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게. 그래서 시험 1시간 전에 볼 교재를 에이펙스 교재로 저는 다 만들어서 네, 구조화해서 학생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학교별 맞춤형 자료랑 클리닉 부분 보시면요. 저는 이제 수업이 있는 거는 노란색 표시고 클리닉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사실 수목금에도 학생들이 일찍 학교 끝나고 오고자 하면 다 봐주고 있고요. 그래서 정규 클리닉만 저는 조교 선생님들과 함께 3번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고, 그리고 10시 이후에 사실 학생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클리닉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대관, 여기 바나프레소 앞을 대관해서 학생들을 다 직접 봐서 12시까지 클리닉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자료가 뭐냐면요. 제가 파기체라는 각 학교별 자료를 가져왔어요. 저는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10개 학교를 모두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제 기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교재들 3권만 지금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내신 기간 동안 이뤄낸 성과를 제가 따로 담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퇴원생이 0명이에요. 학생 수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적이 낮아도 선생님을 좀 믿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입학 테스트를 3월에 봤는데 1개 맞았어요. 근데 이번 경동고 시험이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베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고 A반 학생들, 고난도를 중요시하는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선생님이 끝까지 붙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강 후기들. 그래서 이번 영문고 학생들 중에 사실 점수가 엄청 높진 않았어요. 근데 학생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죠. 저는 이 학생을 킬러를 풀리기보다 유인물이랑 교과서 변형의 변형. 저는 변형만 3종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항들을 풀고 학생이 점수가 안 좋았는데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근데 그게 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다. 그리고 A반 학생 1등급 학생도 이렇게 연락을 줬었고요. 네, 그래서 재원태의 극한 열정으로 받는 클리닉, 그리고 박력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는 매주 유재원 모의고사로 각 학교별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진행 후 카카오톡 채널로 어머님들에게 성적표랑 클리닉 참여 여부를 조교를 통해서 다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복습 영상도 매주 유튜브에 나오고 있고 학생들이 숙제하는 것도 인증도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말고사부터는 매 수업마다 조교 선생님들이 데일리 테스트 확인해 주시고 모든 숙제를 다 확인해서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낼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자료 그리고 꼼꼼한 이제 학습 관리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개강 시간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예, 감사합니다.